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돈버는 정보 부의 신호 포착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부시포의 급등 신호 리뷰하는 시간입니다. 네, 부시포의 급등 신호는 현재 91.42%의 성공 확률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어떤 기준으로 이런 결과가 나타나게 되었는지, 그리고 부시포의 급등 신호를 어떻게 사용하면 되는지, 그 사용 방법에 대해서도 한번 알아보고 오겠습니다. 급등 신호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급등 신호의 성공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급등 신호 해당 종목이 해당 위치, 지저스 라인이 되겠죠. 해당 위치에서 5일 안에 5% 이상 상승하면 성공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고요. 5% 미만 상승을 보여주면 실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해당 구간에 아예 속한 적이 없다, 해당 구간으로 진입한 적이 없다, 그렇게 되면 노카운트, 진입 없음으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매매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지저스 라인은 지지를 받고 상승 전환할 수 있는 가능성이 아주 높은 자리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해당 자리에서 지지를 받았는지 이 부분을 확인을 하고요. 그 다음에 자신들만의, 여러분들만의 매수 타점이 발생을 했다라고 한다면 그때 매매로 이어나가면 승률이 높은 그런 매매로 이어나갈 수 있다, 이런 관점입니다. 따라서 1차, 2차, 3차 이렇게 각각 분할 매수하면서 접근하는 방법이 아니라 1차에서 지지를 받았는데 그 이후 매수 타점이 나오면 매수 진행을 하는 거고요. 매수 타점이 안 나왔다, 그러면 패스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1차를 지나와서 2차까지 내려왔다. 그렇게 되면 다시 2차에서 지지를 받는지 확인을 하시고요. 지지를 받고 나서 그때 매수 타점이 발생했다, 그러면은 그때 매수하는 그런 관점이 되는 겁니다. 0차 같은 경우에는 현재 종가보다 위에 있는 가격대에 보통 0차로 표현을 합니다. 상한가라면 상한가 종가를 기준으로 대부분 0차를 표현하고요. 그래서 이때 주가가 0차 위로 올라갔다가 그 이후 다시 한번 0차로 내려오게 되면 그 0차 구간이 지저스 라인이 되면서 지지를 받아줄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자리가 된다. 그리고 관점은 똑같은 기준으로 접근을 하시면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저스 라인이 무엇이냐? 이 지저스 라인은 지지와 저항이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구간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해당 종목이 갖고 있는 의미 있는 구간을 지저스 라인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이 되는 거고요. 이가 중축이 총 5가지의 지저스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동평균선, 가격대, 중심선, 추세선, 비율,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비율은 3등분선, 4등분선, 혹은 피보나치 비율, 혹은 1대1, 1대1.5, 1대2 이런 각각의 비율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은 시가 대응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요. 시가 대응은 다음과 같은 그림으로 보통 나타냅니다. 그래서 시가 대응이 가능한 종목 같은 경우에는 다음날 보통 갭 상승으로 시가를 시작하는 경우가 많고요. 첫 번째로는 전일 종가에서부터 금일 시가까지 매수세가 유입이 되면서 시가 갭을 띄울 그런 가능성이 높은 자리가 만들어지는 거겠죠. 즉 매수세가 유입이 되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주가가 시가부터 시작을 해서 그 위로 올라가게 되면 처음에 시작했던 매수세, 그 매수가 그대로 이어져서 시가 위로 주가를 끌어올린다, 이렇게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겠고, 그 다음에 주가가 시가를 깨고 다시 하락을 하게 되면 그 전에 첫 번째, 두 번째 들어왔던 그 매수세보다 더 강한 매도세가 유입이 되면서 시가를 깨고 지지 라인이 되는 구간이죠. 이 시가를 깨고 하락을 했다, 즉 강한 매도세가 발생을 했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는 부분인 거고요. 그 다음에 다시 한번 주가가 시가를 재돌파를 해 주었다 라고 한다면 이때는 강한 매도세를 이겨내는 더 큰 매수세가 들어왔다, 즉 저항 라인인 시가를 돌파하면서 상승을 해 주었기 때문에 강한 매수세가 들어왔고, 그 강한 매수세를 이겨내는 더 큰 매도세가 발생을 했고, 그 매도세를 다시 한번 이겨내는 더 큰 매수세가 발생을 해 주었기 때문에, 그래서 상승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높아진다, 이런 의미가 되겠고요. 그래서 시가를 돌파하거나 시가를 돌파한 이후에 눌림 지지를 받을 때 이때 우리가 매수 타점으로 볼 수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죠. 그래서 저 그림에서 1번 자리가 돌파하는 자리가 되는 거고요. 2번 자리가 돌파 후 지지를 받는 자리가 되는 겁니다. 1번의 돌파가 발생한 후 2번의 지지 자리를 우리가 확인해 볼 수도 있겠는데, 반드시 2번 자리까지 내려오는 것이 아니라 시가를 살짝 깨고 올라가거나, 혹은 시가 부근에서 지지를 받아주거나, 혹은 시가까지 내려오지 않고 그 위에서 지지를 받아주면서 턴에서 올라갈 수도 있다, 이 부분은 염두를 해 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시가에서 지지를 받아주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실 수 있겠습니다. 네, 다음과 같은 기준에 의해서 91.42%의 성공 확률을 보여주고 있는 부시버의 급등신호. 자, 그럼 이번 주 한 주 동안에는 어느 종목이 어느 자리에서 어떤 결과를 나타내게 되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한 주목 정도 보면서 우리가 실제로 매매를 한다라고 했을 때는 어떤 식으로 매매를 할 수 있었겠는가, 이 부분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종목은 성우테크론이라는 종목이 되어 있고요. 이렇게 시가 대응 가능하다라고 하면서 0, 1, 2, 3차 구간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금요일날 여기까지 보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렇게 시가를 띄우고 주가가 올라갔다가 윗꼬리를 달고 쭉 이렇게 하락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다시피 이게 0, 1, 2차 구간, 2차 구간에서 지지를 받고 상승해서 대략 4.2% 정도 상승을 보여줬습니다. 우리가 기준하고 있는 5%의 상승에는 미치지 못하였기 때문에 해당 종목은 성공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없겠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시면 아래 꼬리가 여기 있는데 왜 여기서부터 이렇게 카운팅을 하느냐, 아래 꼬리에서부터 지지받고 올라온 것까지 하면은 5%가 넘는데 이렇게 하면 성공이 되지 않느냐라고 생각을 해보실 수도 있겠지만 90% 급등신호 같은 경우에는 여기 보이시는 이 지저스 구간 있죠? 지저스 구간을 기준으로 해서 카운팅을 합니다. 그래서 카운팅 자체는 여기 보이시는 지저스 구간을 통해서 한다, 이렇게 살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실제로 매매를 할 때는 이런 구간에서 매매를 하실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제가 카운팅하는 거는 그렇게 카운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결과가 나타나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다음 종목은 DAP라는 종목이 되어 있고요. 시가 대응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리고 0, 1, 2, 3차 구간 이렇게 말씀드렸죠. 그래서 금요일날 여기까지 보고 말씀드렸는데 마찬가지로 시가를 띄우고 주가가 올라갔다가 무너지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해당 종목도 2.7% 정도 상승을 보여줬기 때문에 해당 종목은 성공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죠. 네, 다음 종목은 네오셈이라는 종목이 되어 있고요. 시가 대응이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리고 0, 1, 2, 3차 구간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보시면 금요일날 여기까지 보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 다음에 시가를 띄우고 이렇게 주가가 올라갔다가 이렇게 무너지는 모습을 확인해 볼 수 있겠죠. 분봉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네, 분봉을 보니까 어때요? 네, 여기가 시가죠. 그래서 시가 대응이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렸던 시가 대응의 뜻이 뭐죠? 네, 이런 형태인 거죠. 그래서 시가를 기준으로 했을 때 주가가 위로 올라갔다가 시가를 깨고 다시 내려갔는데 이 시가를 다시 한번 재돌파를 해주면서 주가가 돌파 혹은 지지받을 때 이때 매매가 가능하다라는 기준이죠. 그래서 주가가 만약에 시가를 기준으로 이렇게 올라가면 아니고요. 주가가 밑으로 바로 빠졌다가 이렇게 올라가면 그것도 아니고요. 그리고 시가를 기준으로 주가가 한번 위로 올라가야 되고 그 다음에 시가를 깨고 내려와야 되고 그 다음에 다시 한번 시가를 깨고 돌파가 나오는 이런 형태를 기준으로 말씀드리고 있다. 여러분들이 매매하실 때는 이런 형태 다양하게 매매하실 수도 있겠지만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기준은 이 형태를 기준으로 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거로 어떤 걸로 매매를 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저는 이것을 기준으로 말씀드리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기준으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리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나는 이게 좋은 것 같은데요 라고 생각하시면 이렇게 매매하시면 되고요. 나는 이게 좋은 것 같은데요 라고 생각하시면 이걸로 매매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렇지만 어떤 것 하나, 최소한 한 개, 두 개, 그 이상은 기준을 명확하게 잡으시면서 매매를 하셔야 질질 끌려다니지 않는 매매를 하실 수 있다. 주가의 움직임은 올라간다고 해서 계속 올라가나요? 모르죠. 주가가 깬다고 해서 계속 내려가나요? 모르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올라간다고 무조건 따라 붙는 것이 아니고 주가가 내려간다고 싸다고 무조건 사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기준을 가지고 기준에 부합할 때 매매를 한다라는 명확한 기준과 원칙이 있으셔야 여기에서 맞게 본인의 패 안에서, 본인의 판 안에서 매매를 하시는 거지. 주가의 움직임에 의해서 올라갈 것 같아서 매매한다, 떨어질 것 같아서 판다, 혹은 떨어질 것 같아서 싸다고 더 산다 라는 주가의 움직임에 의해서 끌려다니시면 주가가 올라간 다음에 더 올라갈지 주가가 올라간 다음에 깰지 모르는 그런 상황에서 계속 질질 끌려다니시는 그런 매매를 하게 되는 경향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기 때문에 본인의 기준과 원칙 안에서 매매를 하시는 것이 맞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떠한 기준으로 하실지는 상관이 없다. 세 개 다 괜찮은 방법입니다. 그래서 어떤 것으로 하실지는 상관이 없지만 저는 이 기준을 말씀드리고 있는 거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어요. 그죠? 그래서 그런 형태를 살펴보았을 때 주가가 빠지기 때문에 이거는 기준이 아니고요. 주가가 시가 위로 올라갔죠. 그 다음에 다시 시가를 깼죠. 그래서 시가를 돌파 혹은 돌파 지지해주는 이런 구간에서 매매가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시가 매매 같은 경우에는 지저스와는 약간 떨어진 경향으로 살펴보시면 된다. 그래서 시가를 기준으로 매매가 가능했고 이것을 통해서 매매를 했을 때 18% 정도 상승했기 때문에 해당 종목은 성공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입니다. 자, 그러면 성우테크론이나 DAP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이런 경우에는 주가가 시가를 기준으로 바로 떨어지는 모습이죠. 그렇기 때문에 시가 매매가 안 됐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DAP도 마찬가지입니다. DAP도 여기서 그냥 바로 이렇게 떨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시가 기준으로 매매가 가능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네오셈 같은 경우는 이런 형태가 유지가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시가 대응이 가능하다라는 기준에 맞은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입니다. 네, 다음 종목은 벨로프라는 종목이 되었고요. 이렇게 시가 대응 가능하다 말씀드리면서 0123채권 이렇게 말씀드렸죠. 그래서 보시면 금요일날 여기까지 보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주가가 이렇게 내려오다가 지지를 받고 올라가는 모습이죠. 그래서 여기 보시는 2차 구간을 지지해주는 형태입니다. 이때 10% 이상 상승이 나왔기 때문에 해당 종목은 성공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입니다. 네, 다음 종목은 포스코 엠텍이라는 종목이 되고요. 시가 대응 가능하다라고 하면서 0123채권 이렇게 말씀드렸고요. 금요일날 여기까지 보고 말씀드렸는데 보시다시피 0차 구간에서 지지를 받고 상승하는 형태를 보여주면서 대략 9% 이상 상승이 나왔기 때문에 해당 종목은 성공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입니다. 네, 마지막 종목은 코리아 서킷이라는 종목이 되고요. 시가 대응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리고 0123채권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금요일날 여기까지 보고 말씀드렸고요. 마찬가지로 주가가 시가를 띄우고 그대로 무너지는 모습이 연출되고 있죠. 그래서 해당 2차 구간에서부터 지지받고 상승한 모습이 대략 3% 정도 이렇게 상승했기 때문에 해당 종목은 실패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한 종목 정도 보면서 우리가 실제로 매매를 한다라고 했을 때는 어떤 식으로 매매가 가능했겠는가 이 부분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해당 종목은 네오셈이라는 종목이 되고요. 금요일날 이제 여기까지 보고 말씀을 드렸었죠.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때 우리가 매매하는 기준이 뭐죠? 1번 지, 2번 하, 3번이 당이죠. 그래서 지저스를 지지해주는가, 하락 추세를 돌파해주는가, 그 다음에 당일날의 고점을 돌파해주는가 이 부분을 보면서 지하당 이 부분을 매매 기준으로 삼고 있다라는 거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여기가 이제 금요일날 여기까지 보고 제가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고요. 월요일날 시가 갭을 띄우고 올라갔죠. 다음에 보도록 할게요. 내려오면서 시가를 기준으로 다시 한번 돌파를 해내주는 그런 형태입니다. 아직은 기준에 부합하지 않기 때문에 지켜보도록 하겠고요. 다음 시가를 깨고 내려왔죠. 저희가 지금 말씀드리는 부분은 이 네오셈이라는 종목은 제가 시가 기준으로 말씀드렸었던 이 종목이고요. 성공했다라고 말씀드린 종목이고요. 그다음에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지금 매매가 어떻게 가능했겠는가라는 부분은 지하당으로 말씀드리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하당에 근거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헷갈리니까 이건 지우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보시면 쭉 지켜보는데 어때요? 지저스 구간인데까지 내려오지 않았죠. 그러니까 지켜보도록 할게요. 네, 봤더니 어때요? 지저스 부근에서 지금 지지가 나오고 있는 형태입니다. 그죠? 자, 지켜보도록 합니다. 그래서 지저스 부근에서 뭐가 나왔어요? 쌍바닥의 형태가 나왔다. 일단 지켜보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에 고점과 고점을 잇는 이런 하락 추세가 나옵니다. 그죠? 그래서 일단은 지저스 구간에서 지지받는 이 형태를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고 지저스에 딱 붙지는 않았지만 지저스 근처에서 지지가 나오고 있는 중이니까요. 다음에 하락 추세가 여기에 나오려고 하는 중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 하락 추세를 돌파해 줄지 볼 거고, 그다음에 당일날의 고점. 네, 당일날의 고점이라고 해서 반드시 여기 보이는 이 최고점을 이야기하는 부분이 아니고요. 고점이라는 게 최고점을 말씀드린 게 아니라 저항을 말씀드린 거예요. 당일날에 있었던 저항을 돌파해 줄지를 보겠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저항을 이런 구간을 볼 수도 있고요. 지지가 되고 저항이 되는 이 구간을 저항으로 볼 수도 있고, 여기 보시는 이 저항 붙는 부분 있죠? 여기를 저항으로 볼 수도 있는 겁니다. 그거는 그때그때 차트의 흐름에 따라서 살펴보는 부분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어디다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차트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쭉 지켜보니까 어때요? 일단 지저스 부근에서 지지를 받아주는 형태는 우리가 확인을 했고요. 그 다음에 하락 추세는 이게 옆으로 돌파를 했죠. 하락 추세 같은 경우는 위로 돌파하는 경향이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옆으로 돌파하는 형태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가가 옆으로 돌파할 때는 이렇게 횡보를 하다가 상승하는 형태가 되겠고요. 위로 돌파하는 형태는 어때요? 이렇게 내려오다가 위로 이렇게 올라가는 형태가 되겠죠. 어쨌든 이런 모양이 됐든 이런 모양이 됐든 하락 추세는 돌파를 해내줬다. 하락 추세를 돌파한 이유가 중요한 이유. 하락 추세라는 게 뭐예요? 계속 하락하려고 하는 힘의 관성, 힘의 성질이죠. 그 성질을 이겨내고 주가가 나왔다라는 말이 되기 때문에 이 이후에 주가가 추가적으로 이렇게 하락을 또 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러면 이렇게 하락 추세가 되고 또 이렇게 하락 추세가 되겠죠. 그렇지만 어쨌든 이 하락 추세를 돌파해 줬다라는 것에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일단 그 흐름을 지켜보는 겁니다. 지켜봤더니 어때요? 여기서 돌파하면서 상승하죠.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여기 보이는 지,
그 다음에 여기 뭐예요? 하락 추세 돌파. 그죠? 그 다음에 보이는 뭐 당일날의 고점. 당일날의 고점을 여기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당일날의 고점을 돌파한다라는 기준으로 봤을 땐 여기서부터 볼 수도 있고요. 난 여기서부터 보고 싶은데 라고 하면 여기서부터도 볼 수 있습니다. 해당 종목 같은 경우는 둘 다 가능하다라고 제가 보여지고요. 일단은 첫 번째 여기서부터 케이스를 살펴보고 두 번째 케이스 여기서부터 살펴보도록 하죠. 왜냐면 이 부분은 객관적인 판단보다는 주관적 요소가 강하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객관적인 건 뭐죠? 이동평균선 같이 누가 봐도 동일하게 보이는 이런 형태. 주관적인 건 뭐예요? 주관적인 거는 지지를 어디로 볼 거냐, 저항을 어디로 볼 거냐, 이러한 개인의 생각마다 달라지는 형태. 그래서 여기를 지지 저항으로 볼지 여기를 지지 저항으로 볼지는 여러분들의 생각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일단은 여기서부터 보고 여기도 보도록 할게요. 둘 다 될 것 같아서 일단 여기서부터 산다라고 가정했을 때 여기 사고 여기 이탈하면 손절해야지 라고 살펴보니까 한 4% 정도 되죠. 그러니까 좀 부담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3% 이상 넘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분할 매수를 하는 형태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한번 사고 내려오면 이 부분에서 지지를 받아줄 것 같을 때 여기서 한번 더 사고요. 일단 지켜보도록 할게요. 네, 주가가 어떻게 돼요? 여기서 이렇게 한번 내려왔었죠. 내려와서 이 부분까지 내려왔었기 때문에 여기에서 뭐 한번 사고 이렇게 살 수도 있겠고요. 혹은 그냥 내려왔다 찍고 올라가는 형태이기 때문에 그냥 지켜본다 이렇게 보셔도 됩니다. 지켜볼게요. 네, 주가가 지금 계속 위에서 놀고 있고요. 내려오죠? 내려오고 다시 여기까지 내려왔기 때문에 여기서 터치를 해주거나 아니면 돌릴 때 그때 한번 더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여기서 한번 더 사고 여기서 사고 여기서 사고 그럼 대략적으로 여기랑 여기를 샀으니까 평균 값이 한 요 정도쯤 될 것 같아요. 그죠? 평균 값이 한 요 정도쯤 될 것 같다. 큰 차이는 안 나네요. 그죠? 네, 왜냐하면 여기 샀을 때랑 여기 샀을 때가 가격이 그렇게 차이가 안 나기 때문에 어쨌든 지켜보도록 할게요. 여기에서 이렇게 주가가 횡보하다가 이렇게 치고 올라가네요. 그죠? 그래서 여기서 즉 평균이 여기이기 때문에 이 평균 값을 지켜봤을 때 대략 5% 구간이 여기서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해당 구간은 성공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죠? 이 구간에서 사는 부분은 성공적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5% 이상 상승이 나와서. 자, 만약에 여기를 기준으로 본다라고 하면은 어디부터예요? 네, 여기부터가 되겠죠. 여기서부터 보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여기서 만약에 산다 라고 했을 때는 손절을 여기 이탈하면 손절해야지 라는 개념으로 살펴보신다. 그러면 마이너스 6%이기 때문에 여기서 한번 사고 여기서 내려오면서 이 구간에서 한번 더 사고 이렇게 분할 매수를 진행한다 라고 살펴볼게요. 그러면 여기 절반이 이쯤 되니까 이탈하면 4%. 이것도 부담이 되니까 한 번 더 나눠서 살게요. 조금 더 위에 여기에서 사고요. 그 다음에 이 밑에 여기에서 지지받아 줄 때 여기에서 한 번 더 사겠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여기랑 평균 단가가 여기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여기랑 평균 단가가 여기가 되겠죠. 그러니까 만약에 3번 다 나눠서 산다 했을 때는 여기가 되겠고요. 여기 리탈했을 때 손절해야지 라고 봤을 때는 마이너스 3% 정도 되기 때문에 3번에 나눠서 걸쳐서 샀을 때 대략 4% 정도 손절이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이라서 그게 부담 없이 매매가 가능하다라는 기준으로 여기서 일단은 살게요. 하고 바로 올라가네요. 그죠? 또 올라가고요. 또 올라가네요. 그러면 여기서 사고 나서 바로 5% 이상 상승이 나서 성공이다 이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한 번에 사는 게 낫지 굳이 이렇게 분할로 살 의의가 있나요? 어떻게 갈지 모르니까. 그죠? 이렇게 바로 갈지 내려왔다 갈지 모르기 때문에 내가 손절이 괜찮다라고 생각하시면 그냥 한 방에 다 사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내가 100만 원을 산다 라고 했을 때 100만 원 가지고 여기서 한 방에 사는 거고요. 그 다음에 분할로 산다라고 했을 땐 이 100만 원을 3등분으로 쪼개는데 여기 100만 원을 가지고 똑같이 30 이렇게 쪼개는 게 아니고 여기서 마지막에 여기서 50만 원을 투입을 한다 라고 했을 때 여기는 25만 원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은 여기가 25만 원 여기 또 25만 원 그러면 평단 여기가 50만 원 되고요. 또 내려왔을 때 산다 50만 원이니까 평단이 여기가 돼서 여기에서 올라가면 100만 원어치 수익 내려가면 100만 원에 대한 손절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제가 1년 넘게 반복적으로 말씀드리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해당 내용은 급등 신호를 기준으로 보실 때 매우 유용하게 매매할 수 있는 매매 방법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매매를 할 때는 처음에는 종목을 가지고 이야기하죠. 그 다음에는 타점을 가지고 이야기를 합니다.
종목은 어떻게 돼요? 종목은 급등신호에서 매주마다 말씀드리고 있고요. 타점은 지하다. 이런 식으로 살펴보면 되겠죠. 이것만이 정답은 아닙니다. 당연히. 정답은 아니고 여러 가지 매매할 수 있는 매매 방법들 가운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리고 있는 그리고 소개드리고 있는 매매 방법 중 하나이다. 이렇게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말씀드렸는데도 난 잘 모르겠다 라고 하시는 분은 아직 주식의 기초적인 부분이 조금 부족하실 수 있기 때문에 이 기초적인 부분을 유튜브나 카페에서 확인을 해보시면서 공부를 해보셔도 되고요. 나는 좀 체계적으로 공부를 해보고 싶다. 심도 깊게 공부하고 싶다. 라고 하시는 분은 아카데미를 통해서 공부를 진행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나는 이런 내용을 알고는 있는데 매매 접목이 안 된다. 아는 것을 할 수가 없다. 내 매매로 만들 수가 없다. 그리고 나는 아는 것이 많지는 않고 이제 기초를 조금 하고 있는 중인데 내 매매를 확실하게 만들고 싶다 라고 하시는 분은 월천사의 문을 두드리시면 될 것 같습니다. 월천사는 8월부터 시작이 되겠고요. 지금 현재 아직 모집 중이기 때문에 해당 부분 잘 참고하셔가지고 월천사 카페 가셔가지고 내용 쭉 확인해 보시고요. 영상 아래 더 보기를 눌러보시면 저희 90호 카페로 오실 수 있고요. 월천사에 대한 내용은 저희 카페에 오시면 카페에 올라와 있으니까 그 글을 참고해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추가적으로 나는 실전 매매할 때 좀 도움을 받고 싶다 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주꾸미를 신청하셔서 주꾸미를 보시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특히 월천사를 하고 계시면 월천사에서는 주꾸미에서 제공하는 전체 시스템은 아니지만 주꾸미 톡방은 이렇게 진행되고 있으니까 주꾸미 톡방 제공을 보시면서 혜택도 누려보시면 같이 도움이 되겠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하신 분들 다들 떡상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부의 신호포착은 비밀로트 라인 단타 매매 그리고 부심포 아카데미, 부심포 주꾸미, 부심포 세종스, 해레본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주식의 기초부터 세력 매매 이르기까지 그리고 단타부터 종가 매매, 수익 매매 이르기까지 매매 이론에서 실전 매매로 연결되는 체계적인 시스템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영상 아래에 더보기를 눌러보시면 해당 링크가 나와 있습니다. 해당 링크를 통해 카페, 블로그, 홈페이지에서 다양한 정보들을 무료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아울러 앞서 프로그램들에 대한 각종 후기들도 나와 있으니 이 부분을 참고해 보셔도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주 토요일 저녁 9시에 부심포와 라이브로 보나요? 라는 부라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에 함께 실시간으로 공부하는 시간을 가져도 좋을 것 같고요. 평소에 궁금하셨던 부분도 질문과 답변을 통해 해소받을 수 있는 시간입니다. 매주 토요일 저녁 9시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심리를 알고 차트를 보면 주식이 보입니다. 주식의 본질을 파악하고 세력의 신호를 포착하여서 수익에 이르기까지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늘 행복하시고요. 부심포와 함께 부자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부의 신호포착이었습니다.